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에인사이트입니다. 비트코인이 무너졌습니다. 7만 달러 선이 붕괴됐고 15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던 자산이 불과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왜 떨어졌는지 아무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 5명에게 물어보면 5가지 다른 설명이 나온다. 오늘은 공포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폭락의 진짜 성격과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하락이 유독 불안한 이유가 있죠. 과거의 폭락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규제가 충격적이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이거나. 하지만 이번 하락은 다릅니다. 큰 악재가 하나도 없이 가격이 서서히 그러나 아주 깊게 무너졌습니다. 이건 위기라기보다 자금의 이동 그리고 시장 국면의 변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비트코인에서 다른 대담한 자산으로 이동 중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더 공격적인 투자처가 정말 많아졌다. 지금 시장을 보면 금과 은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AI 관련 자산은 다시 불을 붙이기 시작했으며 주식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험자산,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변동성이 줄어든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더 자극적인 곳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거라고 생각됩니다. 희소성은 숫자가 아니라 인식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공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죠. 이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변했다고 할 수 있죠. 월가가 비트코인 ETF를 만들고 파생 상품을 쏟아내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희귀한 디지털 금이 아니라 월가가 관리하는 금융 상품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 공급은 늘지 않았지만 체감 공급은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희소 자산의 매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믿음과 인식에서 결정됩니다. 진짜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연준 의장에 대한 해석의 오류입니다. 이번 하락의 원인으로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인데요. 시장은 그를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전형적인 매파적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만들어졌죠. 연준이 다시 매파로 돌아설 거다. 강달러를 보일 거고 비트코인과 금 같은 대체 자산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트럼프가 지명한 인물이죠. 트럼프의 통화 정책 기조는 명확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한다고 여러 차례 비판해왔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선택한 인물이 과연 자산시장을 압박하는 강경한 매파일까? 시장은 성향을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 발언 때문에 매파로 분류됐지만 연준 의장은 이론가가 아니라 정치 그리고 경제 균형자입니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다시 커지는 국면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한다고요? 강달러 정책을 펼친다고요? 이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워시는 바로 무조건 매파라는 해석은 시장이 만든 단순한 프레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이번 하락의 본질은 정책이 아니라 공포의 선반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은 실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정책 해석의 오류가 먼저 가격에 반영된 결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먼저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사라질 때 가격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석은 차익 실현의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가상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상승을 반영했습니다. 그 상승을 만든 자금은 언젠가 반드시 수익을 실현해야 하죠. 지금은 붕괴가 아니라 정산의 시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규제의 지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자산을 명확히 분류하는 법안입니다.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이건 부재가 아니라 정리의 단계입니다.
규제가 완성되는 순간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자산으로 완전히 편입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끝났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지금은 단 하나의 국면이라고 생각돼요. 비트코인이 신념의 자산에서 선택받는 자산으로 이동하는 구간을 말하는 거죠. 앞으로의 상승은 모두를 태우는 상승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사람만 남기는 상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은 가격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흐름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나아가는 흐름을 보고 있나요? 폭락은 공포처럼 보이지만 부는 늘 해석이 과장된 구간에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